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지난 4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7월 말부터 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이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시중에 이제 자금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가장 크게 이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역전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좀 입주 물량이 많은 해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기존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못 받다 보니까 이사도 못하고, 그리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삼중고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부동산 시장을 좀 들썩일 수도 있는지, 이러한 부분과 대출을 어떤 형태로 이제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서베이 중개법인의 김범석 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범석입니다. 또 두 번째 출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이 전세금 이제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해가지고 뭐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7월 말부터 네.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 DSR 40%를 적용받던 대출 규제가 이제 DTI 60%로 네.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DSR하고 DTI라고 하는 뭐 어쨌든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건 DSR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모든 부채를 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네. 네. DTI는 소득 대비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금으로만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집이 뭐 이제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집마다 이제 대출을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DSR은 이 모든 이 대출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게 DSR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TI는 이제 세 채가 있더라도 한 채에 대해서만, 네. 다른 주택이 뭐 대출이 얼마나 있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빌리는 이 한 채에 대해서만 이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겠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DSR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DTI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도 또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제 전세금 이제 반환 대출 완화 이제 조건이 이제 또 요번에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RTI가 기존 1.25배, 1.5배에서 지금 1.0배로 완화됩니다. 네. 네. 이게 1.25에서 이제 1.5배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1.25배는 이제 주택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예. 1.5배는
비주택, 뭐 오피스텔 같은 이제 비주택이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RTI, 근데 이것도 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이제 RTI 심사를 또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또 RTI 예,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예. RTI가 1.5배가 적용되면 월세를 150만 원 받는 주택이면 월이자가 100만 원까지만 네, 나오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네. RTI가 한 배로 변경되면 월세가 150만 원 받는 주택이면 월이자를 150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RTI가 이제 1배? 아, 한 좀, 배? 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1배? 한 배? 1.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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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일단은 이제 1.0배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 RTI가 이제 연간 임대소득을 이제 이제 상환을 해야 될 이자로 나눈 거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은, 월세 이자가 100만 원이 나오면, 뭐, 나누기 하니까 1이 된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해한 거 맞죠? 네네. 아, 예. 일단은 뭐 RT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상가 이제 매입을 또 할 때도 RTI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RTI도 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이제 DSR 적용하던 게 이제 DTI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그 이제 RTI 요건을 완화를 해서 대출도 더 많이 주게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뭐 지금 뭐 이제 더 추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보통 크게 어떤 케이스에서 지금 이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역전세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재계약하는 경우. 네. 예. 두 번째 경우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퇴거하는 경우, 뭐 두 개 구분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역전세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네. 기존 보증금보다 더 낮게 이렇게 네. 재계약을 보증금이 더 낮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이제 보증금의 차익만큼만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역전세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전세를 뭐 5억에 들어갔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집값이 2020년 1분기 가격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그때 가격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도 뭐 7월 달에 그죠? 5억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했다. 예. 근데 지금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4억이 됐다. 네. 근데 임대인이 1억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냥 뭐 임차인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진짜. 뭐 하루에 뭐 전화 한 10대 통씩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그동안 진짜 임대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저는 뭐 바로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전세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는 은행에서 뭐 그 차익만큼 이제 뭐 대출을 더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제 퇴거한 경우에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만큼 이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제 뭐 전세금 반환 그런 걱정을 좀 이제 덜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임차인이 이제 나가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다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전세 보증금이 그 이제 매매 가격 대비한 LTV 비율보다 더 높게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까지 다 돌려줄까요? 그런 경우에서는 은행에서 LTV의 70%까지만 대출을
그 판단해가지고, 그죠? 그 이게 뭐 너무 이제 뭐 부산이나 뭐 각 이제 지역에서도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뭐 90%, 95%까지 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아파트들까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뭐 다 이제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LTV 70%에 맞춰서 대출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그 이제 임차인한테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계속 임차인을 못 구하는 거죠.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또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네. 경우인데요. 네. 당국 설명으로는 이제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네. 이 집주인이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거주도 할 수가 있네요. 네. 네. 대신에 집주인의 실거주는 금지하지 않지만 이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이제 또 받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죠?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렇게 네, 네.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이게 집주인 계좌가 아닌 네. 세입자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줍니다. 세입자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준다. 네. 참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이제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네, 대출 받는 은행이랑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 네, 다를 네. 경우에는 네. 임대인은 꼭 이제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은 은행에 네, 네.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한다고 꼭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임차인한테 돈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럼 은행에서 또 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주게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게 또 전세 대출한 은행하고 네, 임대인이 또 이제 빌리는 이용하는 또 은행. 은행하고 네.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네, 이게 참이 피곤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은행에서 이 전세 대출, 전세 반환 대출은 거의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출하는 서류는 똑같은데 네, 조금 있다가 또 상환을 하니까 상환 수수료 좀 내봐봐야 은행에서 하는 업무 자체는 억수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것 때문에 대출을 몇 번 받아봤는데 거의 그 전에 할 때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매매 대출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네. 그 이제 상환 수수료 내고 이렇게 이제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전세 대출 하겠다 이라 하면은 잘 안 해주셨어요. 잘 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법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게 건저당이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매 예. 진행을 할 때 이 건저당이 그 이제 선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그렇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후속 세입자를 이제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대출을 네, 받을 때 네. 특약을 전제로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게 됩니다. 네. 이 특약은 이제 후속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흔히 보시는 융자 말소 조건을 전제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건저당은 최우선적으로 말소를 하는 조건으로 네.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뭐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이제 후속 세입자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에 대한 의무인 셈이죠. 그리고 보증료도 이제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아, 예, 예. 원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네, 예. 여기 임차인이 이제 보증보험료를 그죠. 예, 부담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대출 혜택을 받았으니까 예, 예. 집주인이 이제 보증보험료도 예, 이제 예, 내게 예. 되는 그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간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네. 이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이렇게 나눠서 내는 네. 형태가 이제 적용이 됐었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뭐 한두 채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죠. 예, 예. 불안하면 임차인이 가입하고 수수료도 다 내야 됐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또 수수료를 다 내야 되네요. 네. 아, 그러면 이게 또 임차인이 또 이런 아파트만 또 찾을 수가 있겠네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그죠? 있겠죠. 예, 네. 뭐 아파트 뭐 이제 한 5, 6억 이제 또 전세 들어간다 이러면은 네. 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받았냐? 집을 드러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 네, 참 이 임대인의 이 부담이 또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 원래 조건은 이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네. 그러면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특례법에 이제 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뭐 또 보증보험 가입이 뭐 가능하게 적용이 됩니까? 아, 네. 지금 원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과 이제 임대차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액의 9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아, 보증금하고 합쳐서 90%? 네. 네.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예, 예. 우리 선순위 채권을 다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아, 다음 임차인한테 네. 이제 보증금을 받기 받아서, 때문에 네, 그걸로 상환을 하거든요. 아, 그걸 받아서 이제 건저당을 이제 상환을 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아, 그럼 이제 이 한도 비율이 줄어드니까 충분히 이 가입이 가능하다. 예. 뭐 어쨌든 지금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입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데 사실 명분이 없었거든요. 괜히 이게 대출을 또 풀어줬다가 또 집값이 폭등하면은 또 이 온갖 또 욕들을 또 다 얻어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은행에서도 또 이제 그 국제 이제 은행 대출 이제 BIS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또 이 가계대출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대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대출도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해 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시장에 이렇게 이제 던져지는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또 집값이 오를 때 좀 또 폭발적으로 작용을 하는 변수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캐치를 해 놓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서베이 중개법인의 김범석 소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부산에서 이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 김범석 소장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